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페이지. 오늘은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이 우주 변화 원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초 파트들은 나중에 더 깊은 내용이 새로 교재가 이렇게 따로 마련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의미만 살펴보는데, 이 기본적 의미도 밖에 다른 데 책이라든지 강의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다를 겁니다. 자, 서양의 학문이 있습니다. 서양 학문. 지금 동양, 서양 이렇게 말하죠. 동양의 학문이 있고. 그러면은 동양, 서양 학문이 같다고 한다면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서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과학이죠.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양의 모든 학문들을 이렇게 본 입장이 아니니까 동양을 주체로 해서 서양은 보편적인 의미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적이다. 그런데 동양의 학문이 이제 동양의 주체가 돼 있다가 서양 학문이 지금 한 100년을 지배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동양 학문의 평가가 공부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서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적 사관으로서 동양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 오류가 있지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서양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TV에 내용이 나오면은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걸로 또 동양에서 무슨 소리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역질문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과학은 증명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학문으로 인정을 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신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동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주팔자, 명리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몇 사람을 이렇게 서양식으로 하듯이 몇 사람을 이제 실험원으로 해가지고 하버드대도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 땐 뭐하고 이 나이 땐 뭐하고 이 나이 땐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사주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동양에는 그런 식의 증명이 거의 없어요. 이제 사주 적어 놓고 이 사람이 이때 어떻고 이때 어떻고 이때 어떻고를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몇 프로 맞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치대로 움직이는 의미를 그대로 설명할 뿐이지 그런 데이터를 낸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과학에 들어가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주가 맞나 그러면 한 50명 포집해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1세, 2세, 3세, 3세, 4세, 그 다음에 이대운, 저대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동양에는 기 소리가 있거든요. 기가 막혔다, 기가 어떻다. 한의학은 기를 가지고 이제 조절하는 학문인데, 그 기소리 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영역이 많거든요. 우리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어디가 막혔습니까? 그러면은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다. 라고 했을 때, 사진을 딱 찍어 봤을 때 가슴이 꽉 막힌 게 사진상의 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가슴이 타들어간다. 타들어간다. 진짜입니까? 저는 가슴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니까 가슴 속에 막 불이 이글이글 하는 그런 이 타들어간다를 증명을 해낼 수 있겠느냐. 저 사람 참 냉정합니다. 냉정하다. 뭐가 냉정합니까? 마음 씀씀이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사진 찍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슴보다는 온도가 싹 내려간다. 이것도 안 되죠. 이런 의미들이 이 기운적 의미, 그 다음에 오늘 체계를 잡아드리겠지만은 성질적 의미, 그 다음에 표정적 의미, 정적 의미, 냉정하다 이 말이에요. 정이라는 소리.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는 지금 일상 용어송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자체를 문제화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정명성에서는 상당히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서양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고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도 아니다 할 때 여기다가 뭘 넣는가 하면은 학설이라고 해요. 학설. 아직은 확고한 의미를 증명하지 못한 그런 중간 단계다. 그래서 거의 동양은 서양에서 볼 때는 학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문으로 확 인정하기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미리 한 말씀드리면은 왜 동양의 학문을 서양의 과학이라는 잣대에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대로 그냥 나가서 이것이 그 현실적으로 그대로 맞고 적용이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럼 왜 과학이라는 소리를 앞세워가지고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 소리를 한다는 의미는 서양이 힘이 뭐 하다는 소리입니까? 우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지금 여름이 덥다. 왜 덥습니까? 열기가 많아서, 찬기운보다 열기가 많아서 더운 거죠. 지금 찬기운이 많으면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죠. 우주 만물이 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힘이 세면은 서양을 동양적 사관으로서 증명하려고 또 너들 그거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 못 받아들이겠어.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양 입장에서는 자꾸 서양 소리를 해버리면 상당히 그 입장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과학적이다, 저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과학은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자연에서. 그럼 동양 학문은 출처가 어디냐? 자연 자체를 봐요. 그러면은 서양의 학문을 극단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자연 자체에 있는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를 서양은 학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자연 내에 어떤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동양에서는 이미 뭐 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큰 자연에서 증명된 학문을 가지고 이 큰 자연 속에 있는 증명되지 않은 것조차도 이 증명된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런 것은 조금 오류가 있다. 여기가 아직 연구가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 상당히 그 논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결국은 과학적 논리입니다. 동양은 논리가 없느냐? 있습니다. 동양의 논리는 자연적 논리입니다. 자연적 논리. 저쪽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동양도 논리 정연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과학적 논리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명이 된 거, 안 된 거를 나누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증명이 된 것은 객관화가 가능하죠. 객관이라 그런 것은 누구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쳐봤지만은, 맞다, 틀리다. 이게, 자, 55번 문제의 답이
나중에 시험을 봤더니 4번이다. 난 1번 했어. 틀렸죠. 2번 했어. 틀렸죠. 4번 했어. 맞다. 1번을 하면 안 됩니까? 2번은 안 됩니까? 4번이 무조건 답이야. 이건 아니야. 여기 사이에는 절대성이 존재해요. 이게 지금 서양적 사관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증명되면은 학문을 인정하고 안 되면은 보류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 그 학문이라든지 문화의 출발이 전부 기독교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뭐 하늘이면 하늘, 그 다음에 인간이면 인간, 하늘이라 그러면은 신이겠죠. 둘은 같아질 수 없는 존재. 여기서 보면은 증명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크로스적으로 교차되는 이런 학문들을 말합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었을 때 맞다, 안 맞다, 맞다, 틀리다. 동양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러면은 맞다, 틀리다.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맞을 수도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틀릴 수도 이런 소리가 나와요. 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딱 나눴습니까? 뭐 이런 식의 또 서로의 그 논란이 또 생기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히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적 서양의 학문이라 그런 것은 어떤 주관적 의미가 아니고 누구나 증명된 인정 가능한 학문 체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1년에 그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사람이 40~50만 명이 돼요. 누구나 증명이 됐으니까 누구나 인정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객관식 문제가 나오죠. 근데 맞다, 틀리다는 객관화가 가능한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소리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여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주관성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40~50만 명이 되는 인구를 시험을 주관식으로 했다. 이거 1년 돼도 채점하기가 어렵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의 과학과 객관화라 그런 것이 가장 큰 인류의 공헌을 하고 있는 게 대량 내지는 대중. 그러면은 이런 그 절대성을 여기다 부여했기 때문에 대량화, 대중화 속에 이렇게 중간에 입장을 하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섞여 있겠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도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대량화된 현대의학의 약들을 보면은 치료라는 그 효과, 치료라는 영역을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놨는데 뒤에 보면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오죠. 쫙 적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도 과학이라 그런 것이 완전히 증명보다는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이쪽의 의미가 비율적으로 많다라는 의미에서 증명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양이 확률적인 의미가 커요. 동양은 확률이 아닙니다. 동양 학문을 확률입니까? 몇 프로 맞습니까? 명리는 몇 프로 맞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동양은 절대 확률이 아닙니다. 뭐 몇 프로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쪽은 확실하고 여기는 50%만 맞아도 그걸 인정을 해버리는, 뭐 몇 프로 맞으면 인정해버리는, 이러기 때문에 소외된 의미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런 의미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 개개에 있는 그 내면에 그 갖고 있는 의미를 다
분석하려 그러면은 동양적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 둘은 절대성을 가집니다. 증명된 거, 안 된 거, 맞은 거, 틀린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 학문 또는 크로스 학문, 하늘이면 하늘, 인간이면 인간, 그 다음에 신이면 신, 그 다음에 만물이면 만물, 둘은 같아질 수 없는 절대적인 구분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이것을 문자로 간단히 써볼게요. 이렇게 상대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분성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동양으로 오겠습니다. 동양에 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객관성과 주관성을 합친 것이 동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하고 신하고의 차이는 뭐냐? 이게 서양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은 곧 신이 되고 신은 곧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쪽에서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미입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그래서 이 서양의 이제 기독교라든지 크리스찬이 이쪽으로 와서 동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접하면서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는데 밑에다가 뭘 쓰는가 하면은 신을 써요. 이렇게. 신위 이렇게 씁니다. 이쪽은 이제 남자죠. 이쪽은 여자고. 그래서 신을 써요. 이쪽에서 보면은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인간이 어떻게 신자를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제사 모시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직도 제사를 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신이란 존재의 명칭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제 풀었죠. 풀었는데도 이걸 인정해서 푼 것이 아니고 이쪽에 토속적인 어떤 그 민간에 내려오는 의미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처녀 귀신 들어본 적 있어요? 처녀 귀신 그 처녀는 뭐예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신이죠. 신인데 귀자가 하나 붙었을 뿐이지. 이 귀자는 우리 동양에서는 돌아갈 귀자예요. 돌아간 신 이렇게 돼요. 지금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살아있는 인간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산귀신 이런 소리도 나옵니까? 저 산귀신이지 저게 살아있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신하고의 구분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인간에게는 신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고 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동양인은 무속계통이라든지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쪽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제일 지금 불편한 것이 동양에 와가지고 제사 모시는 거, 그 다음에 무속인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절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쪽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 하면은 또 너무 예민하니까 다른 나라 할게요. 스페인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좋아요, 나빠요?
좋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다. 근데 좋다. 하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러면은 스페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다죠. 자, 이제 동양적 그 생각의 그 기본 틀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맞다가 좋다로 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싸웠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좋아, 나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 그럼 스페인 사람은 잘못했어. 이런 소리를 하죠. 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이 결론을 내는 가장 큰 그 기준점이 뭔가 하면요. 입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외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린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상대적인 외국인 나라의 그 진영을 가보니까 전부 울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쪽 입장에서는 나쁘다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맞다, 틀리다조차도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조차도 반드시 뭘 물어보는가 하면은 입장 차이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축구를 했는데 이긴 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물었으니까 좋다 하겠지만은 그 누구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야? 자, 우리 애가 1등을 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1등 한 애의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얘 때문에 1등을 못하고 2등을 한 애가 있겠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극한 대립 속에서 경쟁 속에서는 2등 한 애는 1등 한 애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얘가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1등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1등 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 누구 입장에서 질문한 것입니까? 1등 한 애 입장입니다. 그럼 좋죠. 2등 한 애는 나쁘죠. 이렇게 되죠. 지금 똑같은 1등 자리를 같이 올라갈 수 없는 입장에서 누구 하나를 밀어내야 하는 의미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1등을 했다, 최고가 됐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을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사람이 박수 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명리에서 또 배워나가야 할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살면서 크게 죄진 것도 없어. 잘못한 것도 없어. 이건 자기가 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지난 세월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왜 아플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가 있어요. 이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B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삼각김밥으로 그야말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좀 형편이 괜찮아가지고 이 편의점을 들어갑니다. 이 김밥을 사 먹으러 편의점을 들어가요. 근데 A가 친구 그 삼각김밥 먹고 어떻게 그 하루를 살아? 내가 밥을 사줄게 해서 식당으로 가요. 그러면은 A는 B에게 뭘 한 겁니까? 선행을 베풀었다.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로 끝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B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려고 하는 순간 A가 B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였어요. 그러면은 A는 식당에게는 밥값을 지불합니다. 밥값을 지불해요. 식당에게는 좋은 일 했습니까? B한테도 좋은 일 했습니까? 삼각김밥 먹을 걸 밥 한 그릇 사줬으니까 좋은 일 했죠. 편의점 주인한테는요. 이건 나쁜 일 했죠. 여기서 김밥 하나 팔 것을 못 팔게 한 상황이 됐죠.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할 의미. 선이, 착한 일이, 이렇게 선행이나 착한 일, 좋은 일이 절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입장으로 돌입되면은 어떤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악이 되는 반대가 존재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경전을 보면은 이런 선보다도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입장이라도 무조건의 거의 절대적인 선의 의미는 없느냐. 그게 지선이라고 해요. 지선. 지극한 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뭐 나중에 보겠어요. 지어지선.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이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잘한 일에도 잘못한 게 섞여버린다. 자, 어떤 애가, 이건 뭐 잘못한 일이에요. 어떤 애가 컨닝을 했어요. 해서 1등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실력으로 1등 될 애가 있었어요. 얘는 1등을 못했어요. 그 얘한테는 잘못을 했죠. 근데 얘가 맨날 1등이 되는 것을 괴로워하던 2등은 좋아하겠어요? 얘를 좋아하죠. 이게 대리만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자, 그래서 동양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다 생각하고 사느냐. 또 그러면은 선이라 그런 것이 또 있느냐, 악이라 그런 것이 또 절대적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죠. 뭐 몇 가지 더 예를 들고 결론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그래서 우주라 그래요. 인간은 신이요, 인간은 우주요. 그 대신 우주보다 못하죠. 그래서 작은 우주다, 축소된 우주다. 맞느냐, 틀리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 안 되죠. 뭐 TV 나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쟁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상대를 죽였어요. 잘한 거죠. 전쟁 영웅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입장이 이게 이제 서 있는 자리겠지만은 공간적이죠. 공간적, 시간적 의미에서 입장에 따라서 잘하고 못한 게 달라진다. 그러면은 자, 장군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해서 영웅이 됐어요. 이쪽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단하고 잘한 일이지만은 저쪽 나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쁜 놈이죠. 죽일 놈이죠. 그러면은 장군이란 것을 이렇게 이런 영웅이라는 것을 받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막지 않으면 내가 죽을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방어적 의미에서 적군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직접 쳐들어가서 죽인 것보다는 조금 이 사람이 낫습니까? 예? 이게 골치 아픈 내용이 되어버린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육아의 선비 정신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범을 못합니다. 왜 침만 받아요, 계속? 이게 약해서도 그러겠지만은 이 소리가 밖에 나가면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한 것을 할 수 없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놈이 나쁜 놈이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 이쪽을 살상을 하고 해서 이것을 평정시켰다. 이러면은 영웅이 아니고 성웅이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을 뭐라 그래요? 성웅이라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절대적 선에 들어갑니다. 아까 같이 그냥 전쟁터에서 이 사람 죽이고 그게 아니고 이런 방어적 개념, 정의적 개념 이러면은 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선의 차원이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선행하고 있는 의미 이런 거 하고는. 자, 어쨌든 보고요. 관계를 이렇게 보고. 그래서 동양에서 이렇게 여러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여기도 상대가 있어요. 잘했나 못했나. 근데 여기와 같이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고 변화성을 부여해요. 이럴 때 저럴 때. 이 변화는 뭔가 하면은 입장적 변화예요. 변화에 따라 다르다. 누구 입장이냐. 시간에 따라 다르다.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다르고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다르고 공간적 변화에 따라서 다르다. 크게는 이 둘이죠. 운명의 조건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 입장이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대답 못합니다, 지금요.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못한 일이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여자가 밖에 나가는 게 지금 이슬람입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건 또 못한 일로 돼요. 절대성은 부여할 수 없지만요. 이런 변화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수용해가지고는 누구나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양은 실험을 해서 몇 프로 나왔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확률적 의미로 과학의 잣대가 오히려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이 동양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 자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을 확률로 보지 마세요. 경험. 동양은 경험으로 보고 동양은 경험 학문이고 동양은 확률 학문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서양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리인데. 자, 그러면은 요것에 짤막하게 제가 좀 소견이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 보면은 상대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둘이가 같으니까 지워봐요. 그러면은 서양은 좀 절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양은 뭐예요? 변화적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변화적 개념을 동양에서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역입니다. 역은 뭔가 하면은 바뀐다. 우주만상을 가장 간략하게 동양에서 결론 내놓은 것은 뭔가 하면 역이다. 서양에서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서양의 그 철학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올라가면요. 끝에는 어디로 끝나는가 하면 신으로 끝나요. 모르면 신의 뜻이요. 이렇게 돼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합니까? 신이 알아서 합니다. 인간은 그냥 신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돼요. 동양은 끝까지 올라가서 변화성을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양이 이제 하수 학문이니 이런 정명되지 않은 학문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나 그 이쪽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바뀌려. 그 바뀌는 것이다. 뭐에 따라서 바뀌냐? 시간과 공간, 입장에 뭐 수없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방대한 우주 변화를 동양에 앞서서 깨친 분들이 후손을 위해서 문자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역입니다. 그래서 이 역을 공부를 한다면은 이 우주 만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해서 역학이라고 해요. 동양의 총체적 학문을 역학이라고 해요. 그 지금 우리는 명리학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거의 이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공부한다 그래요? 역학한다 그죠? 역학은 의학도 들어있고 명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소리예요. 풍수지리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이 학문이 어려우냐 쉬우냐? 좀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렇지 쉬워요. 쉬울 이자예요. 이게 한자로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시면은 재밌고 또 그 원칙을 잡아 나가면은 이치를 깨쳐 나가면은 쉬운 학문이 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자, 이걸 앞으로는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할게요. 변화니까. 자, 1월에 자, 요거의 1이고 이게 월. 자, 여기라는 해석을 현재 그 학자들이 지난 학자들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봤을 때 한 7, 8가지의 그 논문도 나오고 해가지고 해석하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1월설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마뱀의 형체로 해가지고 도마뱀이 색깔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을 본따서 이 역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저는 1월설로 대표적으로 설명할게요. 1월의 변화다. 자, 현재 이 지구가 여름이 됐다. 이 여름이 됐고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원은 누구 때문입니까? 해와 달 때문이 맞습니까? 해와 달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거는 태양계죠. 태양계의 변화는 해와 달이 바뀐다. 해와 달에 의해서 바꿔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태양계의 변화를 동양에서 국한시켜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의 변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주의 변화도 해와 달이 바꿀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우주의 변화는 뭘 바뀌느냐? 그것을 큰 개념으로 해석해서 일을 양, 월을 음양의 뭐예요? 변화를 역이라고 한다. 그게 우주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 글자 그대로 요건 달월자예요. 그래서 해와 달의 변화 이런 것은 지구의 변화, 뭐 태양계의 변화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대우주를 인간을 소우주로 해놓고 대우주도 있으니까 이 대우주를 해석하려면은 음양이라는 용어로 확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의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두 개의 개념은 뭐예요? 음양이다. 그러면 음양은 이쪽으로 보면은 양이면 양입니까? 음이면 음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양일 때도 있고 뭐예요? 음일 때도 있고 양이 음으로 갈 때도 있고 음이 양으로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양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잘 산다 그러면은 해 뜬 날일까요? 달 뜬 날일까요? 해 뜬 날이죠. 양의 시대구나. 잘 나갈 때는. 그 다음에 못 나갈 때는 뭐예요? 음의 시대구나. 근데 잘 나간다. 뭐 요즘 돈 잘 번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 잘 나간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500 버는 사람보다는 못 나가는 거죠. 500 버는 사람보다는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1,000을 잘 나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 여기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가야죠. 어느 정도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500만 원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나가게 보일 것이고 1,500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나가게 보일 것이죠. 대답 못 합니다. 동양은 공부할수록 대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쪽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말이 많아지는데 자꾸 하면은 입이 다물어져서 저 사람 모르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의 변화, 그 다음에 확대해가지고 뭐예요? 양과 음의 변화. 요거는 지금 현재 중국에 쓰고 있는 간자예요. 알고 계신 양자는 이거죠. 음자는 뭐 이렇게 해서 요것을 그냥 간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기 동양의 이 우주 변화 원리를 파악해놓은 여기 동양에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3역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잠깐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위에서 중간에 끊어진 데가 있죠. 우주를 서양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보는 상대적 절대성을 취하는 데 비해서 동양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존재하는 변화적 상대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주 만상의 변화를 한 글자로 역이라고 표현해 놨으니 역자는 서격설과 더불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이 책에서는 설문해자라는 고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1월설을 주체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또 한 분이 있죠. 줄의 춘궁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전에 역이 몇 가지 있느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3역이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3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2가지는요. 2가지는 불확실해요. 사실은 불확실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합해 가지고 제 소견을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연산역이라고. 연산역은 신롱시 시대의 역이다. 그 밑에 이제 3역하고 설명이 나와 있죠. 신롱시 시대의 역이다. 이 신롱시 시대의 역이 뭐다라고 내용을 확고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문헌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신롱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나온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역추적해서 제 소견대로 그냥 설명해 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롱시 시대의 역을 뭐 이것도 역사적 사실에서 신화의 인물들이기 때문에요. 실제 그 정도 됐느냐 안 됐느냐 추정은 좀 어렵지만은 약 5 내지 6천 년 정도로 뭐 한번 추정해 봅니다. 신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가 하면 연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염제신롱시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연산이라 그런 것을 추정해 보면은 산이 연결됐다. 이렇다는 소리예요. 산이 연결됐다. 그 역이라 그런 것은 뭐냐? 우주 변화 여기 되겠죠. 우주 변화 원리. 자, 산이 연결된 듯한 우주 변화 원리. 자, 이것을 이제 뭐 산괴를 8괴에서 산괴를 위수로 했다. 뭐 또 뭐 공괴를 위수로 했다. 건괴를 위수로 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고전에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산이라 그런 것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솟구쳐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각각이죠.
그러니까 세상, 우주의 만상이 보면은 여기 계신 분도 각자의 존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상이 각각인 듯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이렇게 파악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쪽 산은 이쪽 산하고 맥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 산은 이쪽 산하고 맥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이 아니고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몇 사람만 이렇게 밑을 건너가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험한 게 있는지 제가 몇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7사람인가 뭐 몇 사람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산이 볼록볼록해서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우주 만상의 현상들이 각각인 듯 하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이치 파악이 된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악이 된 단계. 그런데 어쨌든 한나라 때 이제 이런 세월은 아니고요. 이것이 최고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 한나라 때예요. 그래서 동양은 한자가 거의 다 붙어요. 한문, 한시, 그 다음에 한의학 뭐 이런 식으로요. 그 한나라 때 이제 형성이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뭐 세월이 더 지나서 이 책은 나왔지만은 신농이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는가 하면은 본초경이라고 붙어요. 동양에서 성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밑에 현인이 있어요. 둘을 합쳐서 성현이라 그래요. 성인의 말씀을 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경이라고 해요.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 그래요. 합쳐서 경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본초경이라는 용어를 붙여준 것은 신농은 성인 그룹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